한 달 전에 그 전기 올마운트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800km 정도 그 산길을 라이딩을 지금 해 봤거든. 근데 그 전기 올마운트에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그 모터가 시마노 뭐 E 스텝스인가? 시마노 스텝스 E8000이라는 모터가 거기에 장착이 돼 있거든. 오늘은 그 E8000이라고 하는 시마노 모터, 그 모터에서 약간 좀 불편한 점들, 내가 좀 불편해했던 점들을 한 세 가지 정도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 제일 먼저 이야기할 게 그 모터에서 나는 소음에 대한 문제. 나는 그 지금부터 한 1년 전에 이 투어용, 즉 여행용으로 바팡 모터가 달려있는 그런 EMTB를 구입을 해서 한 1년 정도 그 여행을 다녔거든. 이 바팡 모터를 한 1년 동안 써봤어. 근데 이 바팡 모터는, 이 투어용에 달려있는 이 바팡 모터는 이 오프로드를 달리는 용도는 아니고 이 포장도로를 달리도록 만들어진 모터라 그 모터 소음이 좀 조용한 편이거든. 그리고 안에 내가 그런 모터의 뚜껑을 까보니까 모터 속에 들어있는 핵심 부품이 그 감속기어거든. 감속기어. 근데 그 감속기어가 이 철로 된 톱니하고 철로 된 톱니 사이에 나이론이라고 하는 소재로 된 톱니를 중간에 둬서 이게 철과 철이 맞물려서 돌아가면 소리가 좀 심하니까 그 사이에 나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소재에 그 톱니를 중간에 끼워서 만들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되게 조용해. 이 모터에서 나는 소음이 되게 조용하다고. 대신 이 모터를 포장 도로에서만 사용을 해야지 이 오프로드에서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체중을 실어서 막 페달을 꽉꽉 밟게 되니까 그 나이론 소재의 그 감속 기어가 견뎌내질 못하거든. 그래서 이런 바팡 모터가 달려있는 이 투어용 자전거는 산에서 타면 안 돼. 그 안에 있는 감속 기어가 망가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바팡 모터를 내가 경험을 해봐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시마노 모터는 이 바팡 모터하고 다르게 오프로드, 즉 산에서 타기에 적합한 모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마노 모터 속에 들어있는 감속기 기어들은 전부 쇠로 돼 있어. 철로 돼 있어. 철과 철로 된 톱니와 철로 된 톱니가 막 맞물려서 막 돌아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소음이 커. 소음이 클 수밖에 없어. 대신 내가 내 체중을, 70kg가 넘는 내 체중을 온전히 다 실어서 그냥 꾹꾹 눌러 밟아도 그 감속 기어가 망가질 일은 없지. 아주 강한 철과 철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대신 모터 소음이 좀 크게 들려. 그러니까 내가 페달링 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내가 페달에 가하는 힘, 그 힘이 크면 클수록 모터 소음은 거기에 비례해서 커지더라고. 윙윙윙윙윙 하는 모터 소리가, 내가 회전수를 많이 하거나 또는 페달에 가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그 모터 소리가 굉장히 커져 막. 이게 보통 내가 이 자전거를 가지고, 이 전기 올마운트를 가지고 달리는 데가 이 산속이거든. 산의 임도나 싱글길인데 대부분 이게 혼자 주변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라이딩을 하게 돼. 이게 동호회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산길을 달린다고 하더라도 함께 달릴 수는 없거든. 각자 그 라이딩 스타일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 도로처럼 이렇게 팩을 이뤄서 함께 달릴 일은 거의 없어.
그냥 어차피 혼자 이렇게 라이딩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모터 소리가 좀 크긴 한데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리고 그 모터 소리가 그렇게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거든. 왜냐면 내가 이렇게 페달질하는 속도하고 힘에 맞게 그 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니까 뭔가 내가 자전거에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 내가 힘을 많이 가하면 모터 소리가 커지고 내가 힘을 좀 적게 가하면 모터 소리가 작아지니까 그 모터 소리가 내는 소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진 않아.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제 자전거 도로나 또는 주변에 또 이렇게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등산하는 사람이 옆에 있거나 또는 어떤 다른 자전거 타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추월해야 될 때 아무래도 그 모터에서 나는 소음이 좀 은근히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 전기자전거를 타는 나는 상관이 없는데 그 주변 사람들한테 좀 민폐를 좀 끼치는 것 같은 그런 은근히 신경 쓰이는 모터 소음이 발생을 해. 이 시마노 모터에서는. 근데 이 소음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이 모터 구조 자체가 이게 오프로드를 달릴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터이니까 아무래도 소음은 어쩔 수 없는. 하지만 그 소음이 약간 신경이 쓰여.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는 노 프라블럼. 아무 문제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좀 약간 좀 치명적인데 그 모터를 이렇게 변속하는 그 스위치가 있거든. 스위치. 그래서 에코 모드, 뭐 트레일 모드, 부스터 모드 이렇게 바꾸는 그 스위치가 있어. 그 스위치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 컴퓨터라고 그 액정이 있거든. 액정. 그래가지고 그 액정에서 지금 뭐 제공되는 서비스가 뭐 이렇게 주행거리, 누적거리, 그 다음에 최대 거리, 그 다음에 주행시간, 평균 속도, 최대 속도, 또 내가 그 페달을 몇 바퀴 돌리는지 그 클랭크 회전수 또는 현재 시간 이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이클 컴퓨터라고 하는 액정이 있거든. 그러니까 변속 스위치하고 사이클 컴퓨터 간에 얇은 전선이 연결돼 있어. 그리고 이 사이클 컴퓨터하고 내 페달 쪽에 있는 모터 사이에 또 얇은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전선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거든. 근데 그 전선이 매우 가느다랗고 약하게 돼 있어. 약하게. 그러니까 일반 그 자전거에 있는 변속기 케이블이라든지 또는 브레이크 케이블들은 산악용으로 된 자전거에 있는 변속기 케이블하고 브레이크 케이블들은 되게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거든. 왜냐면 이 자전거가 산에서 구를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 케이블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케이블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어. 쉽게 이게 끊어지거나 빠지거나 하는 일이 없거든. 근데 이 모터의 그 변속 스위치하고 사이클 컴퓨터 그리고 모터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전선은 견고할 이유가 없지. 그냥 전선이니까. 아주 가느다란 약한 전선이야. 근데 그 전선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게 지금 문제야, 지금. 이렇게 산길을 달리다 보면 앞바퀴가 슬립이 나거나 또는 앞바퀴가 어디에 둔턱에 턱 걸려서 자전거가 이렇게 막 뒤집어지려고 할 때 보통은 그 자전거로부터 내가 탈출을 하거든. 그리고 자전거를 던져버린다고. 자전거를 던져버리고 내가 탈출을 하게 돼. 그러면 그 자전거는 비탈면을 따라서 떼굴떼굴 구르게 돼 있어. 한 두 바퀴는. 이때 그 가느다랗고 약한 그 전선이 문제야. 나도 지금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그렇게 한번 이렇게
자전거에서 내가 탈출을 하고 자전거가 구른 다음에 자전거를 다시 타려고 보니까 전혀 이 전기 계통이 작동을 안 해버리더라고. 뭔가 하고 보니까 선이 빠져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아주 운이 좋았던 거야 그날은. 선이 끊어지질 않고 선이 빠져서 진짜 다행이야. 그래서 빠진 선을 이렇게 빠진 선에 있는 흙을 털어내고 다시 이렇게 꼽으니까 이게 모터가 다시 동작을 하더라고. 이게 너무 다행스러운 거지. 그렇게 산속에서 이 전기 계통, 이 모터의 전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이 기계적인 고장들은 그래도 내가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뭔가를 조치를 할 수 있거든. 이게 펑크가 난다거나 아니면 체인이 끊어졌다거나 뭐 하면 필요한 공구들 또는 예비 튜브들은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임기응변으로 그걸 대처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날의 라이딩을 지속할 수가 있다고. 근데 모터나 배터리 이런 전기 계통에서 뭐 선이 끊어져 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냥 자전거 끌고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이 얇은 전선이 이렇게 밖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이게 치명적인 문제야, 치명적인 문제. 이 전선을 핸들바 프레임 속에다 감추는 게 어려운가 봐. 그래서 지금 내가 집에 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궁리를 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좀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긴 하지만 그 유리 테이프 있잖아. 스카치 테이프로 최대한 그 얇은 전선을 핸들바에다가 이렇게 감아가지고 노출이 된 그 선이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어디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이렇게 유리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놨거든. 그러니까 핸들바가 좀 이제 지저분해졌어. 왜냐면 그 핸들바라는 게 흙도 묻고 먼지도 묻고 하는 데인데 이렇게 유리 테이프로 감아 놓으니까 또 유리 테이프가 이 흙하고 만나면 또 막 지저분해지거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다른 방법이 없어. 그 선을 어떻게 감출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최대한 그 핸들바 쪽에 그 전선을 딱 붙여가지고 유리 테이프로 최대한 지금 놓고 지금 타고 있거든. 근데 그러면 다른 자전거들은 도대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나 하고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스페셜라이즈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EMTB들을 보니까 가격대가 뭐 800만원, 900만원, 1000만원이 넘는 자전거거든. 내 자전거는 지금 500만원짜리니까 거의 막 2배 가까운 비용을 줘야 살 수 있는 그런 스페셜라이즈드에서 만든 EMTB들을 보니까 이 사이클 컴퓨터, 즉 액정이 아예 없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그 탑 튜브에 그 LED 램프로 아주 간단한 정보만 제공을 하더라고. 이게 LED 램프를 가지고 현재 모드가 어떤 모드냐, 이게 뭐 에코 모드냐, 에코 모드이면은 뭐 이렇게 녹색, 그 다음에 트레일 모드면 파란색, 부스터 모드면 빨간색, 이렇게 그 액정으로 가볍게 표시를 해주더라고. 그리고 현재 배터리가 얼마가 남아있는지 이 두 가지 정보밖에 안 줘. 그리고 그 사이클 컴퓨터의 그 액정을 없애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이 스페셜라이즈라는 회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아예 만들 때부터 그 전선이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아. 근데 이 외놈들이 만든 이 시마노 이 8000 모터는 그런 고려는 지금 못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모터를 이렇게 좀 수정하고 바꿀 의사도 지금 없는 것 같아. 그냥 문제가 있는 대로 모터
이렇게 판매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 그런 차이가. 그러니까 이 사이클 컴퓨터라고 하는 액정이 있어서 참 좋거든. 이 장점이 많아. 왜냐면 거기에서 표현되는 정보들이 꽤 많으니까. 뭐 케이던스라든지 현재 속도, 그 다음에 내가 누적 시간, 누적 거리, 뭐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정보를 내가 얻는 대신에 그 전선, 끊어지기 쉬운 그 전선이 프레임 밖으로 노출돼 있는 이 상황을 조금 뭐랄까 감수를 해야 돼. 감수를. 그 위험을. 아무리 내가 유리 테이프로 감아놨다 한들 자전거를 버리고 내가 탈출을 하면 자전거가 막 구르는데 그게 안 걸린다는 그 확신을 할 수가 없거든. 이 나뭇가지나 돌이나 이런 데 막 찍히게 되는데 그 전선이 그 돌이나 나뭇가지에 찍혔을 때 끊어지기 좋은 전선이거든, 이게. 이런 치명적인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산에서 자전거를 타는 스타일이 나는 좀 심하게 탄다. 나는 와일드하게 탄다. 나는 막 자전거를 막 집어 던진다. 이런 사람이라면 이 시마노 모터가 달려있는 EMTB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선을 밖으로 노출시키는 이런 자전거를 사면 안 되지. 자전거를 자기가 심하게 타고 자전거를 집어 던질 생각이면.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할 게 그 워크 모드. 이게 끌바를 할 때 쓰는 그 모드거든. 이렇게 오르막 같은데 평지를 자전거를 끌고 갈 때는 이런 끌바 모드, 워크 모드가 필요 없어. 그냥 내 힘만으로 이렇게 끌고 가도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비포장도로 산길에서 이 오르막을 자전거를 끌고 갈 때 필요한 모드거든. 근데 이 워크 모드를 내가 이게 해보니까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렇게 끌바를 하고 이 워크 모드를 동작을 시키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페달 있잖아. 이 페달이 같이 움직여. 이게 상당히 곤혹스럽거든. 왜냐면 내가 자전거 옆에서 나는 이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고 있거든. 그러면 이 페달은 내 발에 안 걸리게 적당한 위치에다 놓고 딱 고정이 돼 있어야 한다고. 일반 자전거는 다 그렇잖아. 근데 이 시마노 모터를 쓰고 있는 이 자전거에서 끌바 모드, 즉 워크 모드를 동작시키면 페달이 막 돌아가. 모터가 돌아갈 때 페달도 같이 돌아가더라고. 그러면서 자꾸 이게 내가 조심한다 해도 내 정강이에 그 페달이 자꾸 부딪혀. 페달이 계속 돌아가고 그 옆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조심한다 해도 잠깐 내가 좀 이렇게 방심하면 내 정강이에 그 페달이 탁 걸리더라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되게 아프더라고, 이게 몇 번 부딪히니까. 아니, 왜 모터로가 돌아가는데 페달까지 같이 움직이게 만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투어용으로 쓰고 있는 바팡 모터, 여기에도 워크 모드가 있거든. 근데 이 바팡 모터는 이 워크 모드를 동작시켜도 페달이 안 돌아가거든. 그냥 모터만 돌아가. 이게 정상 아닌가? 아니, 모터만 돌아가면 되지 왜 페달까지 돌리고 지랄이야? 이게 좀 불편한 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통 이게 그 워크 모드를 동작시키는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면 이렇게 언덕을 탁탁탁탁, 이게 가벼운 기아로 언덕을 착착착착 올라가다가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자전거를 내려서 그 워크 모드를 동작을 시키거든. 근데 그렇게 가벼운 기아 상태일 때 워크 모드를 동작시키면 이 자전거가 너무 천천히 움직여. 이게 내 걷는 속도가 한 시속 3km, 4km 정도 되잖아. 사람이 걷는 속도가 한 4km 정도, 시속 4km 정도 되면
자전거도 비슷한 속도로 움직여야지 이게 보조가 맞거든. 근데 이 오르막을 올라갈 때 사용했던 아주 가벼운 기아로 이 워크 모드를 동작시키면 이 자전거가 너무 이게 막 군뱅이처럼 너무 천천히 움직여. 너무 천천히. 그러면 내 걷는 속도하고 비슷하게 맞추려면 그 자전거 자체에 있는 기어비, 내가 12단 기어비를 가지고 있거든. 시마노 XT. 그 기어비를 한 4단 정도는 더 올려줘야 돼. 착각 해가지고 기어비를 올려야 내 걷는 속도하고 비슷해지더라고.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오르막을 올라가다가 워크 모드로 딱 변동을 시키면 매번 이렇게 기어를 한 4칸 정도는 올려줘야 돼. 그래야 내 걷는 속도하고 비슷해지더라고. 자전거가 이게 움직이는 속도하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기어비를 높여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좀 내가 자전거를 이렇게 끌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겠다라고 자전거에 탁 올라타서 그 워크 모드를 이제 일반 모드로 바꾸잖아? 그럼 자전거가 기아가 너무 높아가지고 자전거가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매번 자전거를 타기 전에 뒷바퀴를 들고 기어를 다시 4칸을 다시 내려놔야 돼. 4칸을 내리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이제 오르막을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이런 귀찮은 상황을 매번 반복해야 돼. 매번. 아니 이런 무슨 일이, 이 워크 모드라는 게 이게 사용하면 편하고 좋아야 되는데 이거 매번 워크 모드를 이렇게 시작할 때 기어를 한 4칸 정도 올려놔야 되고, 또 워크 모드에서 일반 모드로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려면 또 뒷바퀴 들어가지고 또 뭐 기어를 다시 또 내려놔야 되고,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어쩔 때는 워크 모드가 있는데도 이 워크 모드를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 귀찮으니까 기어를 자꾸 4칸 올리고 4칸 내리고 4칸 올리고 4칸 내리고, 이 짓이 너무 귀찮으니까. 너무 귀찮아. 이 워크 모드라는 게 나한테 주는 혜택, 그리고 내가 이 기어를 막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막 퉁을 칠 정도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왜 이따위로 만들어놨지? 그래서 이제 그 자전거하고 같이 온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에 무슨 해결책이 있나 하고 좀 찾아서 읽어봤거든. 그러니까 그 매뉴얼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내 자전거에 있는 수동 변속기 XT 12단 수동 변속기로는 안 되고, 그 전자 변속기 있잖아. 자동으로 이게 바뀌는 수동 변속기 말고 자동 변속기, 이 전자 변속기로 바꾸라고 써져 있더라고. 전자 변속 시스템으로 변경을 하면 지능형 워크 모드를 지원합니다 라고 써져 있더라고. 이 뭔 개소리야. 아니 무슨 뭐 미친 소리야 이게 도대체. 아니 불편한 사항들 있으면 거기 사이클 컴퓨터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으니까 이게 프로그램적으로 수정을 하면 충분히 이게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 이건. 근데 왜 그걸 수정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엉뚱하게 이 구동계를 바꾸라고 하는 그 미친 말이,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도대체. 아니 이 워크 모드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수동 변속기를 이 자동 변속기로 바꿔야 돼? 몇백만 원 들여서? 미친놈들 아니야 도대체. 미친놈들. 이 외놈들이 하는 걸 보면 진짜 이 새끼들 정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봐 지금. 미친놈들 같아. 아니 무슨 변속기 그 구동계를 바꾸라는 게 이게 말이야 막걸려 도대체 이게. 나도 이게 20년 30년 가까이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는 직업을 하고 있어서 아는데, 그 사이클 컴퓨터라고 하는 그 기계 안에 프로그램만 조금 고치면 이건 얼마든지 이건 커버를 할 수 있는 문제거든. 근데 이런 걸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물건 팔아먹을 생각밖에 안 해, 이 미친놈들은. 아, 이 워크모드라는 게 이게 되게 좀 실망스럽더라고, 보니까. 이 워크모드로 내가 좀 도움을 좀 많이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아, 이놈 그 워크모드를 동작시키면 막 페달이 막 같이 모드하고 같이 페달이 같이 돌아가면서 자꾸 내 정강이나 때리고, 또 이 워크모드를 제대로 동작시켜서 내 걷는 속도하고 맞추려면 자꾸 그 수동 기어를 한 4칸 정도 올리고, 또 다시 또 자전거를 타고 가려면 4칸 정도 또 내리고, 아, 이런 개지랄을 해야 하는 이 워크 모드라는 게 굉장히 실망스러워. 차라리 그냥 좀 힘들더라도 그냥 끌고 가는 게, 그냥 수동으로 끌고 가는 게 마음 편한 것 같아. 지난 한 달 동안 내 전기 올마운트를 타면서 시마노 스텝스 E8000 모터를 사용하면서 약간 좀 아쉬웠던 점, 실망했던 점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해둡니다. 이상.